원래 여러분 목요일날 화목 수업은 여러분 앞에 좀 해봅시다. 왼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정도만 이거 뭐 잘 쓰긴 하셨는데 거스름 또는 계산법이 이거죠. 내가 낸 총 금액에서 실제 물건 가격을 빼야지만 거스름돈이 나와요. 그럼 거스름돈 계산할 때 나는 얼마를 냈습니까? 그러면 5,000원을 냈죠. 그럼 5,000원이라는 총 금액 빼기 물건 가격. 내가 한 개 6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겁니다. 한 개 600원. 이걸 한 개 사면 600 곱하기 1, 600원 내야 되고 두 개를 사게 되면 600 곱하기 2, 1200원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나온 것처럼 A개를 사게 되면 한 개 금액 곱하기 개수 하면 내가 지불할 금액 돈이 나오죠. 그 돈 600 곱하기 A를 이렇게 빼내면 받을 수 있는 거스름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계산법이었고 639를 이제 선생님이 풀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문제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10자리와 1자리를 구분했을 때 숫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10자리, 1자리가 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수로 나오는 경우와 문자로 나오는 경우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로 나올 때는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어요. 그럼 이 숫자 얼마죠? 25죠. 붙여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붙여 쓰면. 그럼 문자, 만약에 혹시 이게 10자리가 X고 1자리가 Y다. 그러면 그 숫자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건 왜 아니, 숫자는 붙여 쓰는데 왜 문자는 붙여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안 배웠는데 바로 뒤에 뭘 배울 거냐면 문자끼리 붙여 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개의 문자를 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 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실제로 이거는 10자리 2, 1자리 5가 되는 게 아니고 2와 5를 곱한 꼴이 된다는 뜻이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쓰죠? 원래 이 25라는 것도 얘도 우리가 약속을 그냥 두 개짜리 붙여 쓰면 이거를 자연수처럼 25라고 읽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원래 얘도 원래 규칙은 이게 아니에요. 10자리에 오는 숫자에는 단위값인 10을 곱해줘야 되고 1자리에는 그 숫자에 1을 곱해서 그들을 더해야지만 실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25라는 것도 2에다 10을 곱한 숫자에다가 5에다 1을 더한 숫자를 더해서 25가 된 거예요. 2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단위값을 그 10자리와 1자리의 단위값을 직접 곱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덧셈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붙여 쓰자라고 한 것 뿐이지 원래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0을 곱해야 되고 여기다 1을 곱한 다음에 더하시라는 거예요. 그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식은 x 곱하기 10 더하기 y 곱하기 1 이게 맞는 답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는 느낌보다는 처음 배웠구나 저렇게 쓰는 거를 처음 배웠다라고 이제 익히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연습. 여기 100자리, 10자리, 1자리가 있어요. 여기 100자리에 3, 7, 1. 그럼 이 숫자는 얼마인 거예요? 371이죠. 근데 100자리에 A, 1자리에 B, 10자리에 B, 1자리에 C가 왔어요.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요? A, B, C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어떻게 써야 돼요? 단위값을 곱해야 돼요. 100자리에 단위값 100, 10자리에 단위값 10, 1자리에 단위값 1.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더하시는 식을 쓰면 이 더한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 곱하기 1.
선생님 꼭 100을 뒤에다 곱해야 됩니까? 앞에다 곱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10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차피 곱셈은 앞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셨나요? 네. 정말 아셨어요? 정말 아시겠어요? 단위값 쓰는 거? 이게 자릿수 쓰는 거?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그냥 공식에 있으니까 공식에다가 잘 대입만 하시면 돼요.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거석식 공식 뭐였죠? 요 공식. 이거. 여기 거 쓰고, 여기 속 쓰고, 여기 시 쓰고. 거리는 속력 시간을 곱하는 거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를 쓰시면 돼요. 뭘 구하느냐 핵심이죠? 뭘 구하는 겁니까? 시간을 구하는 거네요. 얘를 구하네요, 얘를. 그래서 시간은 공식대로 밑에 있는 속력 분의 위의 거리 요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답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속력 A 킬로미터 이건 거리입니다, 거리. 시속, 분속, 초속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 15를 밑에 쓰고 거리 A를 위에다 써라. 단위는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만약 쓴다면 단위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시속이니까 1시간에 갈 수 있는 속력을 말하니까 단위는, 시간의 단위는 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의 A 시간 이렇게 쓰시면 되죠. 643은 이것도 공식이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앞에 위에 아직은 연습이 안 됐으니까 위를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공식이에요. 답을 쓰시오. 그러면 100분의 농도 퍼센테이지가 농도예요. 12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근데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약분이 되면 약분하는 게 좋으니까 2로 약분하면 5분의 6 곱하기 x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은 답이 되겠죠. 네? 미안해. 100분의인데 잘못 썼네요. 100분의인데 10분의로 써놨네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2. 약분하면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거 4로 약분됩니다. 25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가 좀 더 아름다운 답이에요. 위 거보다는. 약분이 되니까. 봐봐. 문자식을 배우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던 문자를 섞어서 그 수량사의 관계식을 쓰는 연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자를 이런 용도로 쓰고 다른 사람은 이런 용도로 쓰고 그럼 쓰는 사람마다 문자를 쓰는 용도가 다 다르면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용도로 이런 문자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다면 문자를 사용하는 규칙 정도는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보통 곱셈 기호는 이제 앞으로 생략을 많이 할 겁니다. 왜요? 쓰기 귀찮아서. 그럼 곱셈만 생각하고 덧셈이나 뺄셈, 나눗셈 생략 안 하나요? 그거는 생략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곱셈을 생략하는 방식은 이래요. 숫자,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가운데 있는 곱셈을 생략하고 보통은 숫자를 문자 앞에다 쓴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기 얘가 나와 있죠? 4 곱하기 x. 그럼 숫자와 문자 사이 곱하기는 생략하고 남아있는 숫자와 문자를 쓸 때 숫자를 무조건 문자 앞에 쓴다가 약속이에요. 그럼 줄였으면 4x가 되겠죠. 그럼 얘도 x라는 문자와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곱셈은 생략합니다. 둘을 붙여 쓰는데 대신 그럼 붙여 쓰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숫자를 문자 앞에다가 그럼 문자 x고 숫자인 마이너스 1을 앞에다가 쓰되 이렇게 붙여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곱하기 되는 걸 줄여서 붙여 쓰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앞으로 4x를 보면 빨리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4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구나 라는 걸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마이너스 2a를 보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에다가 a라는 문자를 곱한 거구나. 그럼 a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그 문자 a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고 얘네들이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줄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여 쓴 게 어떤 게 줄여 써졌는지, 어떤 규칙으로 줄여 써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보통 마찬가지예요. 곱셈은 생략을 하는데, 네, 곱셈은 생략하는데 문자를 쓸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쓸 테니까 규칙이 뭐냐면 웬만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써라. 이게 규칙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b 곱하기 a 곱하기 x. 그럼 문자와 문자 사이 곱셈을 이렇게 생략하겠다는 뜻이에요. 곱셈 쓰기 귀찮으니까. 그럼 생략하면 bax 이렇게 될 텐데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알파벳 순서대로 써라. 얘는 abx 이렇게 바꿔 써라 라는 뜻이며, 이 뜻은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해라. 줄일 때는 이렇게 줄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같은 문자의 곱. 혹시 a가 3번 곱해지면 이때 줄였으면, 좀 전에 배운 대로 보면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하라며. 그럼 a 이렇게 써야 돼요? a가 3번 곱해져 이렇게 썼어. 그럼 a가 10번 곱해지면 a만 10번 써야 될 텐데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여 쓰는 거죠.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를 반복적으로 곱하면 거듭제곱 처리하죠. 이렇게 거듭제곱. 이 방식. 지하는 이거 앞쪽에서 좀 이거 연습이 좀 덜 돼 있을 텐데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a. 이거 어떻게 써요? ba, bba 이렇게 쓰기는 불편하다고요. 곱셈만 생략하지 않고 이왕 쓰는 거 알파벳 순서대로 쓰되 그럼 a가 나오고 b가 나오겠죠. 단 a는 몇 번? 2번. b는 몇 번?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a제곱 b세제곱이라는 뜻은 a가 2번, b가 3번 곱해져 있는 순서는 중요하죠. 어차피 곱셈이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가 a가 2번, b가 3번 곱해져 있는 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규칙. 만약 가로와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를 괄호 앞으로 보내면서 그 사이에 있는 곱셈은 생략합니다.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x 플러스 y. 원래는 x, y를 더해야 되는데 각각 얼마인지 몰라서 아직 못 더하고 있는 겁니다. 곱하기 3. 이렇게 됐으면 이걸 줄여 쓰는 방식이에요.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줄여 쓰는 방식은 가로와 숫자 사이에는 곱셈은 생략하되 보통 숫자를 가로 뒤에 보내지 말고 앞으로 보내라 이 뜻이에요. 그럼 3하고 곱셈은 생략한 상태에서 바로 이어서 가로치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가 마찬가지냐면 줄여 쓰는 거는 약속대로만 하면 돼요. 이렇게 줄여 쓰면 되겠구나. 인데 줄여 쓴 거를 원래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줄여 쓴 거를 원래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3 괄호 x 플러스 y를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되죠? 3과 가로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더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더라. 이런 걸 아셔야 된다. 아셨죠? 이게 제일 간단히 쓴 겁니다.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곱하기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거꾸로 볼 줄 알아야 되는 뜻이에요. 줄여진 거를 다시 원래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잠깐 보세요. 얼마요? 이거 얼마인가요? 지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렇겠죠? 지금 선생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2는 답이 2다. 1 곱하기 3은 답이 3이다. 1 곱하기 100은 답이 100이다. 1 곱하기 마이너스는 답이 마이너스 5이다. 결론은 1 곱하기는 곱셈에서는 의미가 없어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a가 나오면 뭐라 쓰죠? 곱하기를 생략하고 1a라고 쓰는데 보통 이 1은 그냥 생략해서 a라고 씁니다. 어차피 얘가 답일 테니까. a가 답일 테니까 a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줄여 쓴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1 얘를 줄여서 뭐가 되죠? a, b, 1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그냥 a, b로 씁니다. 곱하기 1은 곱하기뿐 아니라 곱하기 1까지 통째로 다 생략해서 a, b라고 씁니다. 아셨죠? 그럼 앞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인데 a라는 문자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a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 생각되죠? a 앞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a 앞에 1 곱하기 생략되어 있구나. 이거를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네? 1 곱하기 생략되어 있구나. 그 다음 x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번엔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배운 대로 문자와 숫자 사이의 곱셈은 생략하고 뭐라고 했죠? 숫자를 문자 앞에 쓴다. 그럼 그 규칙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1x이다인데 아까 말했지? 곱하기 1은 뭐 한다고요? 생략한다고. 그럼 이 사이 곱하기 생략되는데 1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답은 마이너스 x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시 b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져요. 그럼 우리가 숫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할 수 있죠? 그 숫자를 문자 앞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는 놔둬야 되지만 1은 곱하나 말하니까 여기는 1까지도 생략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간단히. 그러면 이렇게까지 줄여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줄여 썼는데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마이너스 m 문자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m 앞에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이 생략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나눗셈을 생략합니다. 곱셈도 생략했다면 나눗셈도 생략하자는 건데 그럼 나눗셈 어떻게 생략합니까? 간단합니다. 나눗셈은. 네모 나누기 세모를 간단히 쓰시오 그러면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뜻이죠. 세모분의 네모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분모로 보냅니다.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거를 분자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a 나누기 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제일 간단히 쓰는 방식은 나누기를 생략하면서 분수 형태로 쓰고 뒤에 있는 4를 분모로 앞에 있는 a를 분자로 이렇게 보낸다. 이게 제일 간단히 쓴 것이다. 그럼 이런 거 있죠. a 나누기 1을 간단히 쓰시오 그러면 1분의 a인데 분모 1은 쓸 필요가 있나요? 분모 1은 보통 생략하지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a라고 쓴다. 혹은 x 나누기 마이너스 1.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 1, 분자에 x를 쓴다. 근데 분모에 있는 1은 생략해도 된다며? 그럼 1을 생략하면 이런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보통 마이너스 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는 대표로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요. 빼줘서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1까지 생략하게 되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나온 것처럼 뭐 a 나누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쓰죠? 분모에 마이너스 3, 분자에 a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분모에만 음수가 있는 게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보통 분자나 분모에 한 군데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는 대표로 앞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분모 3, 분자 a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보기 좋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저런 거죠. x 나누기 6 곱하기 y. 그럼 이건 어떻게 줄였을까요? 나누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분수형 처음에 1번. 그다음에 얘랑 곱하는 게 2번 이렇게. 1번부터 6분의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곱하기 되는 거는 분모와 여기 있는 수를 약분하잖아요? 약분이 되나요? y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약분이 안 되겠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6은 분모에 놔두고 분자에 있는 x에다가 y를 곱해주는 게 일반적 방식이죠. 뭐 이런 거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5 그러면 3분의 5가 약분하잖아. 약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모 3 놔주고 분자에다 5를 곱하잖아. 이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3분의 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거 아까 우리 규칙 배웠잖아요. 6이라고 쓰고 두 개의 문자를 곱할 때 문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한다. 그리고 문자를 붙여 쓴다. 이렇게 써준다. 이게 제일 간단한 표현법이다 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좀 여러분 집에 가서 하기 어려운 것만 좀 봐드릴게요. 여러분 보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거. 이렇게 3개. 잘 보셔야 돼요. 답만 100개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첫 번째, 652번을 처리하는 방식. 가루가 있네? 그럼 나누기가 먼저인가요? 가루가 먼저인가요? 가루가 먼저입니다. 맞아요. 가루가 먼저예요. 근데 덧셈이 되나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덧셈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다 보니까 더하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원래 계산 순서는 가루가 맞는데 계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고 최대한 이 문제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줄여 쓰라는 거니까 느낌상 이거예요. 네모 나누기 세모 이런 꼴을 말합니다. 그럼 네모 나누기 세모 꼴은 세모를 분모로 네모를 분자로 이렇게 쓰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분자에 가루가 필요 있을까요? 이거 우리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가로 앞에 지금 배운 건데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문자나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이 1은 가로를 풀기 위해서 좀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면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굳이 가로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1은 곱해도 값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이 숫자 그대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가로 앞에 아무도 없이 그냥 가로만 있는 경우는 가로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데 뒤쪽이 좀 더 단순하니까 뒤쪽으로 답을 쓰는 걸 거겠죠. 653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말했잖아요. 한꺼번에 풀면 안 돼요. 한꺼번에 풀지 않으시고 요거부터 먼저 푸세요. 어떻게? 분모 y, 분자 x.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뒤에 나누기 z인데 근데 이건 좀 불편하네요. 뭐가 불편하죠?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분모도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보냈더니 모양이 이상해졌어.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씁니까? 앞에 왜 숫자 계산할 때 배웠잖아요. 나누기가 직접 표현하기 어려우면 이거 뭐라고요?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이 분모에 뭐 생략되어 있죠? 1. 그럼 뒤집어야 되겠죠. z분의 1.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하죠? 숫자수의 곱셈은 그러니까 위아래 약분하는데 위아래 약분이 안 되죠. 그렇게 대각선방에 약분하지 않나요? 근데 대각선도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자. 이게 규칙이죠. 뭐 이런 거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5. 위아래 약분 안 되고 대각선 약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 보통 우리가. 답은 뭐로 쓰죠? 6분의 5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배운 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겠다. 자, 했는데 이거 더 줄였을 수 있죠? 분모는 뭐라 줄일 수 있나요? 문자와 문자 사이 곱셈은 생략하면서 yz라고 줄였을 수 있고
분자는? X. 원래는 곱하기를 생략하고 1을 앞으로 보냈는데 곱하기는 생략해도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X. 이게 제일 단순한 답이 되겠네요. 1X보다는 그냥 X라고 쓰는 게 좀 더 단순하다. 마지막 654. 이거 봅시다. 654. 계산은 이게 1번이에요. 얘가 2번입니다. 계산 이렇게 합니다. 5 나누기 A. A분의 5. B 나누기 5. 5분의 B. 그 다음에 가운데를 빼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지만 그냥 간단히 줄여 쓴 게 답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된다. 네, 가장 줄여 쓴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푸시는데 뒤에 좀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남긴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렵지만 좀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65까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뒤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문제 몇 개 안 되죠? 네. 표시하세요. 665까지 표시하시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시면 연습 문제 나올 겁니다. 여기 737부터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오늘은 과제가 737부터 좀 어렵긴 하다 이게. 여긴 놔두고요. 일단은 네. 745까지 여기 745 표시하세요. 745 몇 개 안 되지만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앞에 있는 규칙을 잘 보시고 좀 천천히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